무삼통이 이막수를 보며 말했다. 육전원 부부는 이미 죽었고 그의 동생 내외도 당신 손에 당했소. 그러니 아무 죄 없는 어린 두 아이는 살려주시오. 그러자 이막수가 냉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이막수가 그 집에 9개의 손자국을 남긴 이상 그 두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길을 비켜요. 무삼통은 대추나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물었다. 정녕 그 길밖에 없는 것이오? 그 말에 이막수의 눈빛이 살기로 빛났다. 더 이상 경고는 없으니 어서 비켜요. 그러나 무삼통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럴 수 없소.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막수의 몸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무삼통 머리 위로 날아와 불진을 내리쳤다. 불진이 일으키는 거센 바람에 무삼통의 머리카락이 마구 휘날렸다. 이막수는 무삼통이 무림에서 손꼽히는 고수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전력으로 살수를 펼쳤다. 무삼통은 황급히 뒤로 몸을 날리며 들고 있던 대추나무를 휘둘러 이막수를 후려쳤다. 그 순간 또다시 이막수의 몸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 있는 게 아닌가. 순간이동이라고 생각될 만큼 이막수의 이영환이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본래 있던 위치로 대추나무가 지나가자 또다시 멀리 있던 이막수의 몸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무삼통 앞으로 날아왔다. 그걸 보고 무삼통은 얼른 몸을 반회전시키며 왼손 식지로 이막수의 이마를 찍어갔다. 바로 1등 대사에게 전수받은 일양지 신공이었다. 빠르게 무삼통에게 달려들던 이막수는 황급히 몸을 옆으로 튕겨내어 무삼통의 공격 범위를 벗어났다. 순간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며 좀 전에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오른쪽 다리와 허리가 찌릿찌릿했다. 내가 당신을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이제부턴 조금 다를 거예요. 이막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의 몸이 흔들리더니 눈앞에 서너 명의 이막수가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공격해 들어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유자재로 거리를 조절하는 이막수의 놀라운 몸놀림에 무삼통은 내심 감탄을 금치 못하며 대추나무를 거세게 휘둘러 그녀가 접근하지 못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그가 휘두르는 대추나무는 그녀의 잔상만 훑고 지나갈 뿐 이막수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틈틈이 날리는 무삼통의 일양지가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벌써 이막수 손의 숨통이 끊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운 대추나무를 휘두르는 무삼통의 움직임은 둔해졌다. 순간 황색 그림자가 번득이는가 싶더니 이막수가 어느새 무삼통이 휘두르던 대추나무 위에 사뿐히 내려섰다. 놀란 무삼통이 그녀를 떨어뜨리려고 땅바닥에 대고 대추나무를 거세게 후려쳤다. 그러나 그녀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사뿐히 나무가 땅에 충돌하는 순간 몸을 띄웠다가 다시 나무에 내려섰다. 무삼통은 대추나무를 흔들고 내리치며 중간중간 일양지를 날렸지만 이막수는 마치 나무에 붙어있기라도 한 듯 대추나무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거리며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왔다. 중간중간 일양지에 지풍이 날아올 때면 살짝 몸을 틀어 피했다. 이막수는 어느새 무삼통의 일양지에도 적응을 끝낸 상태였다. 공방이 거듭될수록 무삼통은 눈에 띄게 지쳐갔다. 아무리 이막수가 가벼워도 무거운 대추나무에 수십 근의 무게가 더해졌으니 지칠만도 했다. 그러나 이막수는 조금씩 무삼통을 몰아붙일 뿐 굳이 무리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이 자기 편인 걸 알았기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다. 무삼통은 이미 승부가 갈렸다는 걸 알았으나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날 수는 없었다. 그는 가마속에 있는 사람들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 다시 대추나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가진하게 외침이 들려왔다. 뭐야, 네가 왔구나. 어서 수리들에게 저 악녀를 물어뜯으라고 해라. 그 말에 웬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그림자 2개가 쏜살같이 내려와 이막수를 덮쳤다. 놀란 이막수가 이영환이를 펼치며 몸을 피했다. 그러자 곽부가 어서 공격하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따라 커다란 수리 2마리가 다시 쇠갈고리 같은 발톱을 세워 이막수를 향해 공격해왔다. 이막수는 수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곽부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그때 문득 도화도의 곽정과 황용 부부가 커다란 수리 한 쌍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들이 매우 영리하고 용맹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아마도 저 아이가 곽정과 황용의 딸인가 보군.
이막수는 수리들을 상대하면서도 혹시나 곽정 부부가 근처에 있는 게 아닐까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이제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겠구나. 더 이상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막수는 승부를 빨리 결정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먼저 불진에 내공을 실어 크게 휘둘러 수리들과 거리를 벌였다. 그러곤 곧바로 빙백은침 2개를 각각 수리들에게 날리고 하나는 무삼통을 향해 날렸다. 수리들은 얼른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랐으나 빙백은침이 워낙 빨라 그만 수컷 수리발을 스치고 지나가며 상처를 입혔다. 무삼통 역시 뭔가 번쩍이는 물체가 날아오는 게 보여 얼른 몸을 굴러 피했으나 빙백은침은 그의 왼쪽 종아리에 박히고 말았다. 그러나 별다른 통증은 없었기에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일어서려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제야 왼쪽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무삼통은 내공을 끌어올려 몸을 일으켜보려 했으나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그대로 맥없이 쓰러졌다. 두 팔에 힘을 주어 몇 번 버티던 무삼통은 다시 땅바닥에 풀썩 쓰러져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걸 보고 곽부가 다급하게 수리들을 불러보았으나 멀리 도망간 수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막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꼬마야, 네 성이 곽이니? 그 말에 곽부가 돌아보니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친근한 미소를 보건대 악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요, 제 성은 곽가예요. 아주머니는 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막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꼬마야, 이리 와라. 내가 재미있게 놀아줄게. 그러면서 이막수가 막 곽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머리 위에서 가지나게 철장이 떨어졌다. 이막수가 재빨리 뒤로 물러서자 가지나기 곽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부야, 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거라. 이막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아이가 한 손에 수탉을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뛰어왔다. 아이는 가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 집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다가오더니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막수와 곽부를 천천히 살피고는 빙긋 웃었다. 아주머니도 엄청 예쁘고 이 아이도 무척 귀엽네요. 혹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이 안가 친구 중에 이렇게 예쁜 사람은 없는데. 사내아이는 싱글벙글 웃어가며 입에 발린 말을 잘도 해댔다. 그때 가마 안에서 무부인이 뛰어나왔다. 그녀는 무삼통이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는 걸 보고 남편에게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나 무삼통은 신음소리만 낼 뿐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마 안에서 무부인까지 뛰쳐나오자 이막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마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자 무부인이 재빨리 몸을 날려 이막수를 막아서며 검을 휘둘렀다. 그녀 손에는 육부인이 사용하던 검이 들려 있었다. 물러서라. 그러나 이막수는 태연하게 왼손으로 무부인의 검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손바닥이 막 검날에 닿는 순간 손을 살짝 옆으로 틀며 손가락으로 검신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자 그녀의 손놀림에 따라 검날이 틀어지더니 그만 무부인의 이마를 베고 말았다. 순간 무부인의 이마에서 피가 쏟아지며 주춤거렸다. 이막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영환이를 써서 순식간에 가마 안으로 들어가 정형과 육무쌍을 각각 한 손에 들어 올리고 몸을 돌리지도 않고 왼쪽 팔을 가볍게 굴러 가마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때 가지나기 등 뒤에서 철장을 내리쳤는데 이막수는 순간 가속도를 높여 가지나기 몸 안으로 파고들며 뒤차기를 날렸다. 그러자 가지나기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그걸 보고 육무쌍과 정령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수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금세 머리 위 상공까지 날아왔다. 수리들은 다시 이막수에게 거칠게 하강하고 있었다. 이막수는 얼른 정령을 내려놓고 왼쪽 소매를 휘둘러 빙백은침 2개를 날렸다. 그러자 수리들이 얼른 날갯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러나 아무리 날쌘 수리들이라도 빙백은침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이막수는 거추장스러운 수리들이 힘없이 떨어져 죽으리라 생각하고 내심 통쾌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날아오르는 수리들 밑으로 무엇인가 떨어졌고 그 뒤를 이어 그녀가 날린 빙백은침 2개도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놀란 이막수가 얼른 다가가 살펴보니 앞서 땅에 떨어진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였다. 돌멩이를 던져 내 빙백은 침을 떨어뜨리다니 예사 인물이 아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저 계집아이들을 살려두고 갈 수는 없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막수는 즉시 몸을 돌려 정령의 등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런데 막 정령의 등에 손바닥이 닿으려는 순간 정령의 목에 비단 조각이 묶여있는 것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수놓인 하얀 비단 수건은 바로 자기가 정성을 다해 술을 놓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정표였다. 그걸 보고 이막수는 감전된 듯 온몸에 힘이 빠지며 손을 거두고 말았다. 그 사람이 다른 계집과 혼인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잊지 못하고 이 수건을 고이 간직했구나. 아마도 이 아이는 살려달라는 뜻이겠지. 이막수는 잠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몸을 돌려 먼저 육무쌍을 죽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육무쌍 목에도 비단 수건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 이막수는 잠시 자기 눈을 의심했다. 어찌 내가 준 수건이 두 개란 말이냐? 분명 하나는 가짜가 틀림없다. 이막수는 일단 불진을 뻗어 육무쌍의 목을 휘감아 끌고 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곧장 날아들었다. 이막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불진으로 돌멩이를 쳐냈다. 그런데 그 작은 돌멩이에 실린 내력이 얼마나 큰지 소나기가 찢어질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흔들리는 듯했다. 돌멩이에 실린 내력으로 보아 상대가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막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잽싸게 육무쌍을 들어 옆구리에 끼고 최대한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자 정령이 동생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울부짖으며 그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이막수의 빠른 발을 정령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막수가 사라진 방향으로 한참을 뛰어갔지만 끝내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정령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로 시야가 흐려진 정령 눈에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소매로 눈물을 닦고 보니 다름 아닌 이막수였다. 그런데 그녀의 팔에는 육무쌍이 없었다. 정령은 이막수를 보고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제 동생은 어디 있죠? 그 말에 이막수는 정령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백옥 같은 피부와 수려한 이목구비를 한 것이 잠옷 눈이 부셨다. 네 얼굴을 보니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하든지 아니면 네 마음이 많이 다치겠구나. 차라리 일찌감치 죽어 고통을 모르는 편이 낫겠다. 이막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불진을 들어 내리치려 했다. 그녀의 살수에 정령의 몸이 막 산산조각 날 찰나 갑자기 엄청난 압력이 느껴지며 이막수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더니 뒤쪽으로 수장을 튕겨 그대로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놀란 이막수가 불진을 앞으로 내밀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싸움을 치러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았다. 그때 정령 옆으로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푸른 도포를 걸치고 나타나 서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전혀 없는 것이 사람 같기도 하고 시체 같기도 했다. 그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막수는 뭐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북함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이막수는 머릿속으로 무림고수 중에 저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쉴 새 없이 생각했지만 도무지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막수가 막 입을 열어 뭔가를 물으려는데 그 사람이 정령을 굽어보며 말했다. 얘야, 저 여자는 정말 흉악하구나. 네가 좀 때려 죽어라. 그 말에 정령은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제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러자 그 괴인이 뭐가 무섭냐며 잽싸게 한 손으로 정령의 등을 잡아 다짜고짜 이막수 쪽으로 던졌다. 이막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정령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이막수는 정령을 받기 위해 왼손을 뻗었다. 이막수의 손이 정령의 허리에 막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휙 하고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팔이 저려와 정령을 안을 수가 없었다. 그 바람에 정령은 그대로 머리를 이막수의 가슴에 박으며 얼떨결에 팔을 휘두른 것이 그만 이막수의 따귀를 때리고 말았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막수는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한지라 화가 머리끝까지 끓어오른 나머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불진을 들어 정령을 내리쳤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소나기가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손에서 불진의 손잡이가 흔들려 하마터면 손에서 불진을 놓칠 뻔했다. 괴인이 또 돌멩이를 튕겨 불진의 손잡이를 맞힌 것이다. 그때 이미 정령은 사뿐히 땅에 내려서 있었다. 그제야 이막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막수의 본능이 도망치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발바닥 용천열에 온 내력을 집중시켰다. 그러곤 곧바로 몸을 돌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양 소매를 뒤로 휘두르자 싸늘한 빛을 발하며 10여 개의 빙배 근침이 괴인을 향해 날아갔다. 괴인은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탄지신공으로 손가락에서 지풍을 연거푸 날렸다. 그러자 빙배 근침이 서로 부딪혀 쨍쨍 소리를 내며 그의 발 앞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런데 괴인이 10여 개의 빙배 근침을 쳐내는 동안 또 다른 한 개의 빙배 근침이 이막수의 손을 떠나 정령을 향해 날아갔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괴인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정령을 끌어안았다. 괴인은 빙배 근침이 정령의 어깨에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낯빛이 변해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정령을 안고 서쪽으로 향했다. 괴인이 자리를 떠나고 얼마 안 있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아이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부상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가지낙과 무부인 대신에 정령의 뒤를 쫓아온 것이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 곳까지 달려오기는 했으나 지금은 사람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땅바닥에 10여 개의 은침이 반짝이며 빛을 내고 있었다. 침의 몸통에 꽃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아하니 매우 정교하게 만든 듯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은침을 하나하나 주워 왼손에 쥐었다. 은침을 줍고 있자니 은침 옆에 진의 몇 마리가 배를 뒤집고 죽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닥에부터 자세히 살펴보니 은침 옆에 개미들도 까맣게 죽어 있었다. 사내아이는 은침 하나를 뽑아 바닥을 몇 번 찔러보았다. 그러자 개미들이 정신없이 몇 바퀴 맴돌더니 몸을 뒤집고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다른 벌레들에게 시험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그걸 보고 아이는 뛸 듯이 기뻤다. 어린 마음에 이 은침으로 목이나 파리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왼손이 굳는 듯 하더니 어찌된 일인지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아이는 은침에 독이 묻어 있는 걸 알고 얼른 손을 펴서 은침을 버렸다. 그러나 두 손은 이미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고 특히 왼쪽 손바닥이 먹물처럼 변해버렸다. 사내아이는 무서워서 손을 허벅지에 문질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왼쪽 팔의 마비가 점차 위로 퍼져서 어깨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덜컥 겁이 난 사내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꼬마야, 이제 무서운 줄 알았느냐? 그 소리에 놀란 아이가 얼른 몸을 돌려보니 웬 남자가 머리를 땅에 대고 두 다리는 나란히 붙여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놀란 아이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물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 괴인이 엉뚱하게도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대꾸했다. 괴인의 엉뚱한 말에 아이는 겁을 먹고 몸을 돌려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라오는 게 아닌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 뒤를 돌아본 사내아이는 그만 까무러칠 뻔했다. 그 괴인이 몸을 거꾸로 한 채 두 손에 큼지막한 돌을 하나씩 쥐고는 손을발처럼 쓰며 쫓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어찌나 빠른지 어느새 사내아이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다. 사내아이가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죽으림을 다해 뛰었으나 괴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앞을 막아섰다. 그걸 보고 사내아이는 기겁하며 몸을 돌려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어가며 뛰어도 그 괴인은 순식간에 아이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계속 앞을 가로막았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 아이는 한참 씩씩거리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네가 힘을 쓰며 뛰어다닐수록 독은 더 빨리 온몸으로 퍼지게 된단다. 그 말에 아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어르신, 저를 살려주십시오. 괴인은 무릎을 꿇은 아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 그러자 사내아이가 괴인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어르신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으니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괴인은 기분이 좋아진 듯 싱글벙글거리며 말했다. 널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만
한 가지 약속을 해야겠다. 그러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몸속의 독을 없애주신다면 어르신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에 괴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곤 몸을 뒤집어 바로 서더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이의 팔을 쥐어 비튼 후 몇 차례 밀듯이 문질렀다. 그렇게 괴인이 몇 번을 문지르자 팔의 마비가 한결 풀리는 듯 했다. 어르신 좀 더 만져주세요. 그 말에 괴인이 양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르신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그 말에 괴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무엇이든 내 말을 듣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이는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럽기만 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생기는 것이니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 괴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실성한 사람 같아 아무래도 의부로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싫은 모양이구나. 알았다. 다른 사람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 했지만 내가 거절했거늘. 괴인은 혀를 차며 몸을 일으켜 자리를 뜨려 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급한 김에 아이는 괴인을 향해 아버지라 불렀고 그 소리를 듣고 괴인은 만족스러운 듯 호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착하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몸속의 독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주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